요요 없이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지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면 박사님은 단백질 보충제 먹는 거 추천하나요? 안녕하세요. 몸짱 역사 민정입니다.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이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오늘은요 우리 박명규 대표님 모시고 이 당독소 관련해서 대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독소 이야기 또 다이어트 깔끔하고 요요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모셨는데요. 일단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타센 서라피틱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명규입니다. 저희는 이제 약국과 병원에서 학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회사이면서 그 지식을 기반한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평생 요요 없이 살 수 있다.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요요 때문에 사실 그 수많은 노력들이 이제 물거품으로 되기도 하죠. 근데 요요가 없이 하려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근육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육이 줄어들면 안 되고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냐? 그거는 인슐린 민감도 때문에 그래요. 인슐린 민감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먹은 음식을 다 에너지로 전환을 잘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육의 양이 유지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육의 양이 줄어들면 그만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게 그러면 먹는 양을 줄이든가.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먹으면서도 인슐린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요요를 막을 수 있죠. 기습 질문인데요. 예. 그러면 박사님은 단백질 보충제 먹는 거 추천하나요? 당연히 보충제를 드셔야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 또 조건이 있네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그게 근육으로 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근육 소실, 뭐 사코페니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백질 식품을 많이들 권하시죠. 근데 실제 그 단백질 드신다고 그게 근육으로 가느냐? 안 갑니다, 잘. 그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산화 환원의 밸런스, 태우는 거하고 저장하는 거 이 두 개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이 환원 쪽으로 이 밸런스가 넘어가면 인해 가지고 내가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런 뭐 근육이 됐든 뭐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드실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혈당이 낮아야 돼요. 혈당. 그러면 탄수화물의 레벨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단백질 공급원은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칼로리까지 곁들여서 그리고 이제 적절한 좋은 그 불포화지방산까지 드시게 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인 식당은 탄수화물이 6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탄단지의 비율을 제가 극단적으로 333으로 바꾸라래요. 근데 약간 저랑 또 일맥상통하는 게 저는 저탄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적당량의 단백질. 내가 50kg면 매일 50g의 단백질을 먹어라. 뭐 조금 오버될 수도 있지만 하루는 많이 먹고 그 다음날 조금 먹고 이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그 단백질 양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고지방은 추천하지 않거든요. 저는 좋은 지방. 맞습니다. 산화되지 않고 상폐되지 않고 냉압착한 웬만하면 그런 거 추천하는데 저 그럼 그렇게 먹으면 요요 없이 쭉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조건이 이제 30%의 단백질인데 그건 하루에 필요한 양이 대략 건조물 냈을 때 60g이거든요, 단백질. 60g 이상은 반드시 맞추는 조건 하에서 이제 그걸 하게 되면 훨씬 더 근육이 잘 생깁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때는 먹으면서 단백질을 추가해서 드시게 되면 절대로 근육이 잘 안 생기고요. 그리고 근육 생기는 것보다 지방이 더 많이 생겨요. 가장 중요한 게 혈당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333으로 드시더라도 그 당이 과당이나 설탕처럼 단당류 형태의 당을 드시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복합당을 드셔야 돼요. 그런 조건이 좀 있습니다. 나 갑자기요. 대표님 회사에 있는 제품들이 그냥 머릿속에 쭈르르르 지나가는데 그런 원리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라.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야 되니까 그 말이 생각이 순간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화환원 이런 레독스를 맞춰야 되면 NAD 플러스 NADH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거 관련된 제품은 뭐 잠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한 3가지의 조건, 근본 조건. 아까 처음에 이제 근육의 양을 유지하는 거는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택배 기사가 이렇게 문 앞에서 노크를 하지 않습니까? 노크를 하는 게 마치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크를 하는데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 그렇죠. 그럼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똑 했는데 문을 열어주면 그때
택배 기사가 뭘 주죠? 택배를. 포도당을 주는 거예요. 포도당을 넘겨주고 그럼 그걸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요 기능들을 해주는 물질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인이 가장 큰 게 있는데 당독소입니다. 이게 당독소가 있으면 인슐린이 많고 포도당이 많아도 실제 세포 안으로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는 이 기능들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게 당독소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산화 환원의 레독스, 에너지 레독스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 NADH라고는 환원 형태의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결국에는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슐린 민감도나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진다. 그 에너지의 환원 상태를 다시 중성 상태로 돌려놓는 그렇게까지 해야지 이게 삼박자가 맞아서 인슐린 민감도가 높은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3대 3으로 맞추시고 첫 번째 근육을 키워라. 두 번째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라. 세 번째로는 레독스, 산화 환원 그거의 밸런스를 맞춰라. 이러면 절대 요요가 오지 않는다. 레독스를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식하는 방법. 소식을 하면 산화 환원 레독스가 쉽게 잘 맞춰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삶의 낙을 음식으로 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식하라 그러면 그거는 절망인데요. 좌절이고.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5일이라고 하는 단기간 내에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잉여의 환원 에너지를 다 소비를 시키고 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돌아간다 싶으면 뭐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아니면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소식을 하고 나머지 2끼는 내가 정상적으로 먹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하는 거는 5일하고 15일 요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5일은 3끼를 다 이렇게 하루에 800kcal를 3번에 나눠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한 끼 먹고 하루를 견딜 수 있어? 근데 충분히 괜찮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야채 같은 거, 오이나 토마토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드시게 해요. 그래서 저작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들은 근데 실제 배가 고프냐? 새보다 배 안 고픕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남아도는 에너지를 잘 쓰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고 그래서 5일 동안 하면 그걸 싹 정리하고 그러면 나머지 15일은 또 뭐 하는 거냐 한 끼를 그거 가지고 유지어터 개념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근데 이 기간에도 살이 또 빠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5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잘 준비했기 때문에 15일에 걸쳐서 조절하면은 살도 계속해서 잘 빠지고 가장 잘 들어가는 게 뱃살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럼 저 운동하면서 그거 해도 무리 훨씬 없다는 좋죠. 거죠? 훨씬 좋습니다. 무리 없다. 어쨌든 지방에 이런 그 독소 물질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약을 드시거나 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지용성이다 보니까 이 지방에 쌓였던 것들이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서 지방이 연소되면서 줄어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충분히 발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진 형태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다이어트의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끼 다 할 거를 뭐 2끼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뭐 한 끼 정도 하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오는 거를 양을 좀 조절하는 형태로 가시면 뭐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원래 제가 제품은 안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요. 5일 동안 이렇게 5day 스테이지로 되어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분말인데 얘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잖아요. 여기에 이제 주 성분이 캐럿 추출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기에는 그 인슐린 민감도를 도와주는 미네랄도 들어있고요. 그 캐럿 추출물이 그걸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또 이제 당독소 유산균이잖아요. 이 균주가 특별한가요? 그러니까 유산균이라고 다 당독소를 분해하거나 없앨 수 없고요. 저희가 한 2,000개의 라이브러리에서 몇 개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독소를 분해할 수 있는 유산균은 특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PCT 출에서 세계 지금 특허를 지금 저희가 등록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한 자산이고요. 실제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맛있어서 하루에 6포 먹어요. 2포. 예, 이게 진짜 저희가 먹고. 실제 임상을 해봤는데 당독수를 26일 만에 거의 제로로 베이스를 완전히 90% 이상을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끼 대용으로 이제 레시팅이 또 뱃살 빼주는 데 도움이 그렇죠. 되잖아요. 인지력 뭐 이런 거에도 좋고. 네, 뭐 요거 지금 이게 3개가 기본인가요? 네, 이게 3개가 기본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5개가 들어있는 세트를 하시고 2번, 3번째 할 때는 이제는 몸이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 3가지만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비싸니까 네. 다 말고 탑 3개만 알려달라고 하려고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선수치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2가지는 왜 빼신 거예요? 이 2가지는 사실 살을 뺄 때에 2가지 목적에서 이걸 쓰거든요. 사실은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사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힘들죠. 네. 뭐 배고프고 아니면 이렇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에너지를 잘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탄수화물이 적거나 그렇게 되면 케톤체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케톤체가 많으면 냄새도 나잖아요. 예. 케톤체가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다이어트가 잘 된 거라고 이제 저탄고지 쪽에서는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측정도 해요. 예. 케톤이 많으면은 에너지 효율이 다이어트 효율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톤을 최대한 안 생기게 만드는 거. 왜냐하면 케톤이 너무 급격하게 나오면 막 케토플루라고 해서 감기 증상, 몸살, 뭐 알러지, 이런 피부 발진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저희는 이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케톤으로 만들어질 걸 다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케톤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다이어트가 힘이 나는 다이어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런 면에서 이 2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건강하게 살 빼기, 굶어서 빼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요요 현상이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